반갑습니다. 더 낙찰TV 류 여솜입니다. 누구나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이고 일정한 수익을 원합니다. 저희 더 낙찰TV 회원님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런 다가구를 낙찰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요,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조금씩 불려나가고 그 다음에 다가구를 꼭 하나 가지고 싶으시대요. 맞습니다. 이런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매월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런 다가구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경제적 자유에 이르렀다고 말하긴 어렵죠. 하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요, 매월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다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2022년에 지어진 2년밖에 안 된 아주 신축급 다가구인데요.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 7억이나 빠진 50%의 가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는요, 제가 물건 보면서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보겠습니다. 2023 타경 5873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위치한 다가구입니다. 토지 면적은요 78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49평, 감정가는 14억 1,600만 원대에 나왔는데 현재는 3번 유찰돼서 7억 2,500만 원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요, 임차인 현황 볼게요.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월 26일입니다. 그 이전에 전입한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요, 22년 1월 26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후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안전한 물건이죠. 그래도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도 한번 보셔야겠죠. 보시면 작성일자,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작성이 됐죠. 그리고 쭉 점유자들, 임차인들 나오는데 대항력은 없고, 그리고 비고란에 특이사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하셔도 되는 물건이죠. 우리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사진이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요,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로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주 깨끗한 2년밖에 안 된 신축급 다가구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많이 없습니다. 그쵸? 사진이 많이 없고, 우리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건이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청원구가요, 원래는 청주가 아니었습니다. 청원군이라는 별도의 행정구역이었는데요, 2014년도에 청주시랑 같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청주에 편입이 됐습니다. 청주에 편입되면서 오늘 물건이 있는 이 택지가 개발이 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이게 2014년도에 개발이 됐거든요. 택지 개발을 하면 여기는 아파트 자리, 여기는 다가구 자리, 여기는 주거용 자리, 그리고 여기도 다가구 자리, 상가 자리, 그리고 공원, 여기도 또 아파트 자리, 이렇게 택지 개발이 됩니다. 굉장히 좀 반듯하게 개발이 돼요. 하지만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중주택, 다가구 있는 위치를요, 세대수를 제한을 합니다. 오늘 물건이 있는 곳도요, 8세대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은 전부 다 8세대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택지 개발이 됐잖아요. 이게 처음이라고 했으면 굉장히 인프라도 잘 안 갖춰지고 여러 가지 한창 개발 중이고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을 텐데, 지금 한 10년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고 인프라도 이젠 잘 갖춰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 볼 때 저희가 다가구 하면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다가구 보셔야 될 거는 입지입니다. 왜? 추후에 매도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지 보시려면 주요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늘 물건 가까운 곳에 청주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만 가보시면 충청북도 경찰청이 있어요. 청주 경찰청이 아니라 충청북도에 경찰청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충청북도 소방본부도 보이죠.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가 청주 공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LS 일렉트로닉도 있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도 있고 기타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산단을 또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아직은 다 구성이 안 됐어요. 아파트 들어오고 그다음에 공단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추후에 구성되면 여기도 산단이 엄청 커지는 곳이다. 보시고 위쪽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가 오창과학단지입니다. 이쪽도 산단을 엄청 크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죠. 여기가 뭐가 들어오죠? 방사강 가속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3만 일자리가 더 생긴다라고 해요. 청주가 지금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 한 5년 후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광역시보다도 1인당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물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있죠? 청주국제공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까지 자동차 타고 10분이면 15분 만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성모병원 있었죠. 성모병원 옆에 셔틀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업단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운행 중이다. 그래서 주요 일자리까지는 충분히 괜찮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보시면 오늘 물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3룸이 있습니다. 주인 세대가 있기 때문에 3룸 누가 살죠? 가족 단위로 살죠. 그래서 애들 있는 그런 초등학교도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뭐 병원이나 상가나 학원가도 여기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지도 괜찮고 인프라도 괜찮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리고 오늘 물건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물건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물건 구성부터 천천히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가구든 빌라든 아파트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물건 컨디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현장 임장을 다니셔야 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부상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현황과 공부상 차이가 있는지도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어떤 빌라나 아파트처럼 그냥 한 호실이 아니라 전체 건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건축물 대장 확인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몇 가구인지도 나오고요. 면적도 나오고 1층은 계단실이고 2층에 3가구, 3층에 3가구, 4층에 2가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8가구로 되어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넘겨보면 어디서 건축했는지도 나오고 위반사항도 나오는데 오늘 물건은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구성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구성 보시면 일단은 여기가 2층이죠. 2층에 3개 호실로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호실은 방이 2개로 되어 있어요. 투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호실도 방이 2개로 되어 있고 세 번째 호실은 방이 하나인데 이거를 미투라고 부릅니다. 미투, 미니 투룸.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는 또 투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원룸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원룸인데 지금 원룸보다 훨씬 더 큰 거실이 있죠. 이런 거실이 있는 거를 미투라고 합니다. 미니 투룸. 그래서 이 거실에 소파도 놓고 TV 다이도 놓고 이게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TV를 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물건은 2층에 투룸이 2개 있고 미투가 1개 있는 구조다라고 보고 한층 더 올라가서 3층 보면요. 2층하고 동일하죠. 미투 하나, 또 투룸 2개 이렇고 4층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주인 세대가 있죠. 3룸이 있습니다. 엄청 큰 3룸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이제 투룸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은 투룸도 있고 3룸도 있고 미투도 있는 물건이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요. 여기 계단은 있는데 뭐가 없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는 좀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총 차합해서 보면 오늘 물건은 2층에 미투 1개, 투룸 2개, 그리고 3층에 미투 1개, 투룸 2개, 그리고 4층에 투룸 1개, 3룸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미투 2개, 투룸 5개, 3룸 1개로 되어 있는 구성이다. 그래서 총 8세대로 되어 있는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다가구라고 하면 원룸이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수익이 되니까. 근데 오늘 물건은 원룸이 없고 다른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가구 낙찰 받을 때 어떤 대출을 활용하죠?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합니다. 왜죠? 신탁 대출의 장점이 뭐니까
방 빼기를 안 해요. 방 빼기를 안 하죠. 일반 대출은 방 빼기를 하죠. 그래서 대출이 조금 나와요. 하지만 신탁은 대출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원룸이 많은 것은요, 신탁 대출을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죠? 보증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 신탁사가 지정한 은행에 그대로 예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높여서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뭘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쉽죠? 그래서 오늘 물건 어때요? 오늘 물건 구성을 보니까 원룸은 없어요. 투룸이 있고 쓰리룸이 있습니다. 이거 보증금 낮춰서 월세를 높여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은 500인데 월세는 150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보증금을 좀 높이고 월세를 좀 적게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신탁 대출을 활용해서 받으면 보증금을 다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요, 신탁 대출이 아니라 근저당 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방 빼기를 하더라도 근저당 대출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반전세든 전세로 해서 그 보증금을 더 많이 회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이 여러 번 유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감정해서 대출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저의 기존 회원님이 작년에 청주에 동일하게 8세대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거든요. 7억 7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이게 방 빼기에서 대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4억 1,600만 원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재감정을 해서 대출이 5억 6,500이 나왔습니다. 그럼 낙찰받은 금액 대비해서 74%나 대출이 나온 거죠. 그래서 회원님이 전세나 반전세로 세팅을 하니까 보증금을 회수하고 실제로 들어간 돈이 1,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매월 월세가 이자 빼고 순수익이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괜찮죠? 오늘 물건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의 월세를 세팅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면 미트는 보증금 500만 원에 40만 원 가능하고요. 투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40만 원, 그리고 쓰리룸은 보증금 1억에 40만 원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총 8세대 세팅을 하면 총 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월세 320만 원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까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하려면 입찰가, 예상 낙찰가를 좀 가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8억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8억에 받으면 취등록세랑 법무비랑 기타 이전 비용이 나가죠.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럼 총 8억 4천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진 돈으로 다 세팅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대출을 받을 건데 일반 근저당 대출을 받으면 뭘 한다라고 했죠? 네, 방 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보통 80% 대출이 나옵니다. 8억에 80%면 얼마죠? 6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8개 방 공제를 해야 돼요. 청주 지역이라서 방 하나당 2,500만 원씩 공제를 합니다. 그러면 2,500만 원 곱하기 8개 했더니 2억을 빼고 대출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억 4천만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4억이나 들어가죠. 좀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오늘 물건 어땠죠? 네, 보증금이 3억 6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의 순투자금은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인데 우리 월세에 들어오죠. 월세 320만 원이고 대출 이자 나가야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한 173만 원 남는다. 순수익으로 173만 원. 내 투자금 4천만 원 들어가서 매월 173만 원이 나오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투자금 대비해서는 한 52%, 2년 정도면 내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나쁘진 않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재감정을 해서 대출이 더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을 한 70% 정도까지 받는다라고 하면 나의 초기 투자금은 처음에는 아까 4억이 필요했는데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 2억 8천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 회수를 할 수 있죠? 네, 3억 6천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순투자금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천. 이게 무슨 얘기죠? 8천만 원이 더 들어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풀피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풀피.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에 풀피 많이 세팅을 하는데 자, 다가구인데 이제 풀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얼마? 8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얼마 들어와요? 아까 320만 원 들어오고 대출은 조금 더 많이 받았으니까 이자는 좀 더 내겠죠. 이자 더 내니까 월 순수익은 133만 원.
무슨 얘기예요? 내가 8천만 원을 더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세를 133만 원씩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8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물론 뭐 이자 상환해서 이율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재감정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금이 2억 8천 밖에 없는데 재감정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입찰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그리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물건은 이렇게 신탁대출 말고 근저당 대출 활용하면 초기에는 투자금이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보증금이 회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투자금은 많이 묶이지 않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물건 간단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신축급이다. 2022년도에 지어진 아주 신축급이다. 이 물건을 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수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되겠죠. 아주 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주변에 다가구도 많았고요. 그리고 일자리 가기도 편리했고 바로 앞에 셔틀버스도 있고 괜찮죠? 괜찮았고 세 번째는 실투자금은 적게 든다. 보증금 회수가 많이 되니까 실제로 내 돈이 묶이는 돈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저렴하다. 우리가 경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제가 주변에 나와 있는 아주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을 봤는데 이것도 2020년에 졌고 우리보다 2년 더 됐어요. 2년 더 됐는데 11억 5천이에요. 11억 5천에 나왔고요. 다른 물건 보면 2017년도에 지어졌어요. 저희 거 물건보다 5년이나 더 됐어요. 5년이나 더 됐는데 10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는 이 중에서 가장 새 거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거 이상은 되겠죠. 최소한 12억은 되겠다. 12억은 되는데 현재 얼마에 진행하고 있죠? 7억 2,5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억 8천이나 저렴한 가격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거죠. 네, 많은 분들이요, 지방에 있는 다가구는 시세 차익이 안 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 거래로 여러분들이 사셨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 나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뭘로 접근하죠? 경매로 접근합니다. 경매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시세 차익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도 있고 매월 월세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투자금이 좀 부족하다, 서울에 가기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지방에도 이렇게 눈을 돌려서 내 투자금은 적게 드리고 그리고 월세는 받다가 2년이든 3년 후에 충분한 시세 차익을 누리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물건 굉장히 신축이기 때문에 매도할 때 굉장히 좀 편하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보증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적게 드는 거지 실제로는 투자금이 많이 들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충분한 나의 투자금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두 번째는 승강기가 없었죠. 4층인데 승강기가 없는 게 약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가구는요, 낙찰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명도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매도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낙찰TV는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낙찰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수업 끝났어도, 낙찰 한번 받았어도 그 이후의 과정들을 저희랑 계속 상담할 수 있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잘 운영해서 잘 매도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두려우신 분들은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 수업이 궁금하신 분은요,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더 낙찰TV의 류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